너가 이 금고를 열 수 있다고? 좋아. 가능하다면 100억을 주지. 마이클 존슨 CEO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 것은 고작 14살 한국계 소년이었어요. 세계 최고 보안 전문가 3명이 6시간째 실패하고 있는 그 금고 앞에서 말이죠. 이재윤이 낡은 노트북을 열며 조용히 말했어요. 해보겠습니다. 사실 재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건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습니다. 모든 게 엄마의 전화 통화로 시작됐죠. 재윤아, 오늘 청소가 좀 늦어질 것 같아. 엄마 현숙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재윤은 침대에 누워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늦어져요? 새벽 2시쯤 될 것 같은데. 혹시 심심하면 회사로 와도 돼. 1층 로비에서 기다려도 되고. 재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회사 로비가 나을 것 같았거든요. 재윤이 7살이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손을 꽉 잡고 미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그날 말이에요. 재윤아, 무서워? 조금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큰 사람 되자. 어린 재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무서웠어요. 9살 때 미국 학교에 처음 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가진 최신 태블릿과 노트북을 보며 재윤은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저도 저런 컴퓨터 갖고 싶어요. 미안해, 재윤아. 엄마가 돈 더 벌어서 꼭 사줄게. 현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재윤은 그때부터 엄마 앞에서 갖고 싶은 걸 말하지 않았어요. 학교 점심시간마다 재윤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도서관의 컴퓨터는 재윤을 반겨줬어요. 이 자리 누가 쓰나요? 아무도 안 써. 너 매일 여기 오는구나. 도서관 직원 할머니가 재윤에게 웃어주셨죠. 그곳에서 재윤은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0살 때 재윤은 생일 선물로 중고 노트북을 받았어요. 화면에 줄이 그어져 있고 키보드 몇 개가 떨어져 나간 상태였지만 재윤에게는 보물 같았죠. 엄마, 제가 게임 하나 만들었어요. 정말? 어떤 게임인데? 화면에는 작은 픽셀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재윤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현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 이후로 재윤은 밤늦도록 컴퓨터와 씨름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보고 해커 포럼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직접 코드를 작성해보며 실력을 키워갔어요. 재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엄마, 조금만 더요. 이거 거의 완성됐어요. 매일 밤 반복되는 대화였죠. 새벽 3시마다 집을 나서는 엄마의 뒷모습을 재윤은 창문으로 지켜봤어요. 구부정한 어깨에 무거운 청소 도구를 메고 걸어가는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엄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재윤이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재윤이랑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야. 엄마는 재윤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이 재윤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12살부터 재윤은 하얀 토끼라는 닉네임으로 해커 포럼에서 활동했어요. 전 세계 해커들과 보안 문제를 논의하며 실력을 키웠죠. 이 취약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버퍼 오버플로우 패치를 먼저 적용하고 인증 절차를 강화해 보세요. 재윤의 답변은 항상 정확했어요. 나이를 밝히지 않아서 아무도 그가 어린아이라는 걸 몰랐죠. 13살 때 재윤은 실제 회사의 보안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익명으로 취약점을 신고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하얀 토끼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그 감사 메일을 받았을 때 재윤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자신의 능력이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렇게 재윤은 버스를 타고 엄마가 일하는 테크노바 인더스트리로 향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야경이 창문 너머로 흘러갔어요. 평범한 밤이 될 줄 알았죠. 1층 로비의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양자 암호화가 완전히 꼬였어.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시간 잠금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어떻게 하지? 재윤의 귀가 번뜩 섰습니다. 양자 암호화? 그건 자신이 밤새 연구해온 분야였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가? 재윤은 혼잣말을 했어요. 호기심이 발동했죠. 이론으로만 접해봤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실제로 볼 기회였어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재윤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재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5층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죠.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거야. 재윤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45층에 도착해서 사무실 문 앞에 섰을 때 재윤은 잠깐 망설였어요. 안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들과 기계음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모든 시선이 재윤에게 집중됐어요. 어른들의 놀란 표정, 어수선한 장비들, 그리고 거대한 금고, 모든 게 압도적이었죠. 너 누구야? 어떻게 들어온 거야? 당황스러운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그때 한 남자가 재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얘야, 여긴 어른들이 일하는 곳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여기서 청소 일을 하시는데요. 재윤의 설명을 듣고 마이클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재윤이 금고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양자 암호화 시스템이네요. 업데이트 충돌로 인한 무한 루프 같은데. 그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클이 재윤을 다시 바라봤어요. 너, 이런 걸 아는 거야? 재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을 바꿀 말이 튀어나왔죠. 마이클 존슨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어요. 너가 이 금고를 열 수 있다고? 재윤의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가운데 마이클이 다시 말했어요. 좋아. 가능하다면 100억을 주지.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3명의 전문가들이 재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의심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6시간 동안의 처절한 실패 후에 나타난 14살 아이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건 그들에게는 모독처럼 느껴졌죠. 데이비드 실즈 박사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MIT에서 20년간 암호학을 연구한 그였어요. 잠깐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네. 우리가 6시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아이가? 그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상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마에 맺힌 식은 땀을 닦으며 재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로버트 케이는 팔짱을 끼고 재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전직 NSA 요원으로서 국가 기밀을 다뤄본 그에게 보안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애송이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이건 놀이가 아니라고. 케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왔다 갔다 걸으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니퍼 화이트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팅으로 노벨상 후보에까지 오른 그녀였지만 지금은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며 노트북 키보드를 만졌어요.
평생 자신 있어 했던 분야에서 벽에 부딪힌 충격이 컸죠. 마이클은 재윤을 바라보며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펠로 알토의 작은 차고에서 친구들과 함께 꿈을 키우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도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했었죠. 스탠포드 갓 졸업한 애들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지금의 테크노바 인더스트리를 만들어낸 거죠. 5년 전 구글과의 첫 계약을 따냈을 때의 기억이 났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기뻤던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해냈어. 정말 해냈다고.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소리 지르며 기뻐했던 그날.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1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위기였어요. 500명의 직원들, 수백 명의 투자자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온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 있었죠. 정말 이런 식으로 끝날 수는 없어. 마이클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의 입지, 회사의 신뢰도, 미래 투자 유치, 모든 것이 걸린 일이었죠. 성공하면 회사 가치가 10배 이상 뛸 것이고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금고 안에는 회사의 생명줄이 들어 있었어요. 나스닥 상장 관련 핵심 서류들, 투자자들과의 중요 계약서,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 전체 보안 시스템의 마스터키가 담긴 블록체인 보안키까지 말이죠. 저 안에 있는 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마이클이 중얼거렸어요. 벽시계의 초침이 무자비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까지 4시간 47분. 시간 잠금이 활성화되면 정말로 모든 게 끝이었어요. 마이클의 손목 시계도 같은 시간을 가리키며 운명의 순간을 세고 있었죠. 전문가들은 재윤의 낡은 옷차림과 어린 나이에 당황했습니다. 테이프로 붙여놓은 노트북, 해진 청바지, 그리고 무엇보다 동양인 아이라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어요. 이 상황이 농담처럼 보이나? 데이비드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윤은 침착했어요. 학교에서 무시당하는 일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대신 금고를 자세히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시스템 로그부터 확인해 봐도 될까요? 재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7년간 혼자 한 공부가 이런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죠. 금고는 정말 거대했습니다. 높이 3m, 폭 2m의 티타늄 합금 덩어리였어요. 표면에는 지문 인식기, 홍채 스캐너, 그리고 알 수 없는 센서들이 박혀 있었죠. 마치 우주선의 문 같았어요. 금고 정면의 디스플레이에는 붉은 글씨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잠금 남은 시간 4시간 47분 23초는 1초마다 줄어들고 있었어요. 마치 폭탄의 타이머 같았죠. 바닥에는 수천만 원짜리 해킹 장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과열된 서버들의 팬 소리, 깜빡이는 LED 불빛들, 그리고 뒤엉킨 케이블들이 6시간간의 처절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었죠.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청소복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재윤의 엄마 현숙이었어요. 재윤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현숙은 아들이 이곳에 있는 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마이클이 현숙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재윤이 금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는 것까지 말이죠. 우리 재윤이가요? 정말요? 현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의 컴퓨터 실력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중요한 일에 관여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재윤이 엄마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그동안 공부해온 바로 그 분야거든요. 재윤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이클이 다시 재윤을 바라봤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좋아. 시도해봐. 하지만 실수하면 실수하지 않을게요. 재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가 온 거죠.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다른 대안은 없었거든요. 재윤이 금고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진짜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재윤이 거대한 금고 앞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 위압적인 크기가 더욱 실감났어요. 재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동시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드디어 진짜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데이비드 실즈 박사가 팔짱을 끼고 재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네. 20년간 암호학을 연구한 내가 못 푼 걸 중학생이 푼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으며 동료들을 바라봤죠. 로버트 케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직 NSA 요원다운 날카로운 눈빛으로 재윤을 쏘아봤어요. 이건 장난이 아니야, 꼬마. 한번 잘못 건드리면 24시간 추가 잠금이 걸린다고. 그럼 정말 끝이야. 케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성큼성큼 걸으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니퍼 화이트가 안경을 고쳤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이 시스템은 양자 컴퓨팅 기반이에요. 대학원 박사과정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내용인데.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며 노트북 키보드를 어루만졌습니다. 재윤은 어른들의 시선을 느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학교에서 무시당했던 경험들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일단 시스템 구조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재윤이 노트북을 금고 근처에 설치하고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줄줄이 나타났어요. 재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재윤이 중얼거리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건 단순한 잠금 장치가 아니에요. 3중 보안 시스템입니다. 재윤이 전문가들을 돌아보며 설명했어요. 그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바이오메트릭 인증, 2048비트 양자 암호화, 그리고 시간 기반 다단계 잠금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재윤이 계속 분석하며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적응형 보안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레이어를 뚫으려고 시도하면 나머지 두 개가 더 강해져요. 데이비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제서야 왜 6시간 동안 실패했는지 이해가 됐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시도한 방법은 브루트 포스 어택이었죠? 재윤이 바닥에 널린 장비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그런 공격을 감지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마치 면역 시스템처럼요. 로버트가 입을 다물었어요. 재윤의 분석이 정확했거든요. 재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끝없는 코드와 로그 데이터가 흘러갔어요. 어젯밤 11시 47분에 보안 업데이트가 시작됐네요. 그런데 재윤이 멈춰서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업데이트가 중단됐어요.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요. 이게 문제의 원인이에요. 재윤이 흥분하며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과 기존 시스템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계속 무한 루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니퍼가 자리에서 일어나 재윤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네요. 템포럴 싱크가 완전히 깨져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6시간 동안 놓쳤던 핵심을 14살 아이가 10분 만에 찾아낸 거죠. 마이클이 재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눈빛이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재윤이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온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먼저 충돌하는 프로토콜을 분리해 보겠어요. 복잡한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에러 메시지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금고에서 작은 신호음이 울렸어요. 첫 번째 보안 레이어의 LED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냈다. 재윤이 작은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죠. 갑자기 금고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불빛이 더욱 빠르게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뭐야? 뭔가 잘못됐어. 데이비드가 소리쳤습니다. 재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화면에 새로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이 침입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나머지 두 보안 레이어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재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했거든요. 로버트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멈춰. 이대로 가다가 24시간 잠금 걸리면 정말 끝이야. 하지만 재윤은 계속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이상해요. 재윤이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말했어요. 이 패턴, 단순한 업데이트 충돌이 아니에요. 뭔가 의도적인 것 같은데. 재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재윤이 고개를 들어 마이크를 바라봤어요. 혹시 최근에 내부자가 시스템에 접근한 적이 있나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윤의 말이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거든요. 마이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설마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 건 아닐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 보였습니다. 계속해봐. 마이클이 무겁게 말했어요. 이제 재윤이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윤의 첫 번째 시도는 부분적 성공에 그쳤고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금고의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 가운데 재윤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데이비드 실즈 박사가 참았던 화를 터뜨렸습니다. 이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애가 뭘 안다고 건드리냐고.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마에 핏줄이 불끈 솟았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20년 경력이 무시당하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로버트 케인이 벽시계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4시간 15분 남았어. 한 번 더 실패하면 24시간 잠금이야. 그럼 진짜 끝이라고. 그는 사무실을 성큼성큼 걸으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전직 NSA 요원으로서 이런 무력감은 처음이었거든요. 제니퍼 화이트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양자 시스템이 이렇게 불안정해진 상태에서는 다음 시도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며 노트북 화면을 만졌습니다. 평생 자신 있어 했던 분야에서 이런 변수를 만난 건 처음이었어요. 재윤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붉은 오류 메시지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죠. 내가 너무 성급했나? 재윤의 마음속에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현숙이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재윤의 어깨가 떨리는 걸 놓치지 않았거든요. 재윤아,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현숙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재윤의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마이클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실리콘밸리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1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재윤을 원망하는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까지 우리가 찾지 못한 걸 발견한 건 사실이야. 마이클의 마음에는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재윤이 다시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좌절감을 떨쳐내고 다시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잠깐, 이상하네요. 재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오류 메시지들 사이에서 뭔가 규칙적인 패턴을 발견했거든요. 이 오류 코드들, 무작위가 아니에요. 재윤이 흥미진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데이터를 정렬하기 시작했습니다. 47초마다 같은 순서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제니퍼가 재윤의 화면을 들여다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이네요. 템포럴 패턴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6시간 동안 놓쳤던 핵심을 다시 한번 재윤이 찾아낸 거죠. 재윤의 손가락이 빠르게 코드를 입력했어요. 화면에 새로운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예요. 인증 서브루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재윤의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기 시작했어요. 암호화 실패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바이오메트릭 시스템이 기존 양자 암호화보다 빠른 속도로 인증 요청을 보내고 있어요. 재윤이 마이크를 바라보며 설명했어요. 혹시 며칠 전에 새로운 스캐너를 설치하셨나요?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났거든요. 맞아. 3일 전에 새로운 홍채 스캐너를 설치했어. 그는 흥분하며 손뼉을 쳤어요. 재윤의 분석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재윤이 계속 설명했어요. 새 시스템은 마이크로초 단위로 작동하는데 기존 양자 시스템은 밀리초 단위예요. 시간 프레임워크가 완전히 다른 거죠. 데이비드도 이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론적으로 완벽한 설명이었거든요. 그럼 이 충돌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로버트가 처음으로 재윤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졌어요. 이제 그도 재윤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재윤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온라인에서 비슷한 문제를 본 적이 있었어요. 동기화가 필요해요. 두 시스템이 같은 리듬으로 동작하게 만들어야 해요. 재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니퍼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수동으로는 불가능해요. 관리자 권한이 없으면 시간 프레임워크를 조정할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관리자 권한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재윤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이었죠. 비상 프로토콜을 이용하면 돼요.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 동기화하게 만들 수 있어요. 로버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비상 프로토콜은 위험해. 잘못하면 시스템이 완전히 초기화될 수도 있어. 하지만 재윤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마이클이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4시간 3분 남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해봐, 재윤아. 네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재윤이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떨림을 가라앉히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재윤의 마음속 다짐이었어요. 화면에 새로운 코드창이 열렸습니다. 재윤의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었죠.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재윤을 주시했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시선들 속에서 재윤은 진짜 실력을 보여줄 준비를 했어요.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운명의 순간이 다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머물렀습니다. 첫 번째 시도의 실패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문제의 진짜 원인을 알았거든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확신도 차올랐어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을 억누르며 재윤은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비상 프로토콜에 접근하려면 시스템이 위험 상태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야 해요. 재윤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된 가운데 재윤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하게 만들면 안 되죠. 가짜 위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데이비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20년간 암호학을 연구한 그였지만 재윤의 접근법은 교과서에 없는 방식이었어요. 스푸핑 어택을 말하는 건가? 하지만 이 시스템은 그런 속임수를 구별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리 조롱의 기색은 없었죠. 재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속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언어로 대화하는 거예요. 비상 프로토콜이 작동하는 조건을 정확히 만족시키는 거죠. 재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난 3년간 해커 포럼에서 배운 모든 지식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어요. 제니퍼가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아, 시스템 아키텍처를 역이용하는 거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묻어났어요. 양자 컴퓨팅 전문가로서 재윤의 접근법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로버트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비상 프로토콜이 오작동하면 전체 시스템이 셧다운될 수도 있어. 전직 NSA 요원으로서 그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했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초조하게 동전을 만지작거렸죠. 마이클이 또다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3시간 52분.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재윤아, 네가 확신한다면 해봐. 다른 선택이 없어.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신뢰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재윤은 잠깐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어요. 12살 때 온라인에서 만난 러시아 해커 늑대가 알려준 기법이었습니다. 시스템의 자체 보호 본능을 역이용하는 방법이었죠. 시스템은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 가장 취약해져. 그때 들었던 말이 생생히 기억났어요. 재윤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금고의 환경 센서에 접근했어요. 온도, 습도, 진동 센서 등을 차례로 분석했죠. 시스템이 물리적 위험을 감지하게 만들어야 해요. 재윤이 집중하며 중얼거렸어요. 화면에 복잡한 코드가 흘러갔습니다. 재윤은 실제로는 안전한 상태에서 위험 신호를 모방하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여러 센서를 동시에 조작했죠. 금고에서 새로운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삐삐삐 하는 경고음과 함께 내부 팬이 돌아가는 소리였죠. 시스템이 반응하고 있어요. 재윤이 흥분하며 말했어요. 화면에 새로운 상태의 메시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숙은 복잡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걱정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에서 아들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재윤이가 이렇게 대단한 아이였구나. 현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갑자기 금고의 첫 번째 LED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이오메트릭 시스템이 비상 모드로 전환되며 잠금이 해제된 거죠. 성공했어요. 재윤이 작은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보안 레이어의 LED가 더욱 밝은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경고음도 더 급박하게 바뀌었죠. 뭐야? 나머지가 더 강해지고 있어.
데이비드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재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시스템이 침입 시도로 인식하고 있어요. 나머지 두 레이어가 최대 보안 모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재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금고 디스플레이에 새로운 경고가 나타났습니다. 침입 탐지, 카운터 어택 모드 활성화라는 메시지였어요. 이런, 한 번 더 잘못하면 24시간 잠금이 걸려. 로버트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더 심각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카운터 어택 모드로 인해 시간 잠금까지 남은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빨라지고 있어요. 3시간 52분에서 3시간 20분으로. 제니퍼가 화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재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집중하며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상해요. 재윤이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말했어요. 카운터 어택 패턴이 너무 정교해요. 이건 단순한 방어 메커니즘이 아닌 것 같은데. 재윤의 손가락이 빠르게 로그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패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재윤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어요. 업데이트 실패가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시스템에 백도어를 심어놨습니다. 재윤이 마이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회사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요. 마이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내부자가? 그럴 리가. 내 직원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지만 재윤의 증거는 명확했어요. 재윤이 새로운 분석 결과를 보여줬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원격으로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뚫으려고 할 때마다 더 강하게 막고 있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마이클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적과의 전쟁이 된 상황이었죠. 재윤이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상대가 게임을 바꿨으니까 우리도 게임을 바꿔야죠. 재윤의 눈에 새로운 결의가 타올랐어요. 화면에 새로운 코딩 환경이 열렸습니다. 이제 재윤은 단순히 금고를 여는 게 아니라 숨겨진 해커와의 진짜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해커가 뭔지 말이에요. 재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대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시간은 여전히 무자비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이제 재윤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재윤이 두 번째 보안 레이어인 양자키 시스템에 접근하자 금고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LED 불빛들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빠르게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광경과 달리 그 의미는 치명적이었죠. 재윤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상해요. 양자키 구조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재윤이 당황하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지금까지 본 어떤 시스템보다도 복잡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진화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동적 암호화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가 재윤의 화면을 보고 숨을 헐떡였어요. 20년간 암호학을 연구했지만 이런 건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것이었거든요. 이건 자체 수정 양자 암호화야. 실제로 구현된 걸 본 건 처음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자로서의 호기심과 현실적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금고의 내부에서 기계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냉각팬이 최대 속도로 돌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이 자체 방어 모드로 진입했어요. 제니퍼가 놀라며 외쳤습니다. 그녀의 양자 컴퓨팅 지식으로도 이런 상황은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재윤의 화면에 새로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을 본 순간 재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경고, 무단 접근 시도 3회 감지. 다음 시도 시 모든 데이터 영구 삭제. 재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마이클이 그 메시지의 의미를 즉시 이해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며 벽에 기댔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면 상장 서류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 보안키도 사라져.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렇게 되면 회사는 완전히 끝이었거든요. 재윤의 어깨가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500명의 직원, 수백 명의 투자자, 그리고 10년간의 꿈이 자신의 손끝에 달려 있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내가 실수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재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문득 재윤의 머릿속에 과거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11살 때 학교 컴퓨터실에서 실수로 서버를 다운시켰던 일이었어요. 그때의 선생님 얼굴, 친구들의 비웃음이 생생히 떠올랐죠.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재윤의 내면에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현숙이 아들의 떨리는 손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이 이런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재윤아, 너무 큰 부담 갖지 마. 네가 최선을 다하는 거로 충분해. 현숙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재윤의 마음을 조금 달래주었어요. 하지만 현숙도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들이 성공하길 바라지만 동시에 이런 압박에서 벗어나길 원했거든요. 내가 아들을 이런 상황에 밀어넣은 건 아닐까? 현숙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로버트가 시계를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2시간 47분 남았어. 다음이 마지막 기회야.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사실만을 전달했어요. 전직 NSA 요원다운 냉정함이었죠. 제니퍼가 자신의 노트북으로 시스템을 분석하며 말했어요. 양자 상태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이런 복잡성은 대학원에서도 가르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외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재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눈높이를 맞추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재윤아, 정말 할 수 있는 거냐? 우리 모두의 운명이 걸렸어. 마이클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재윤을 압박하고 싶지는 않았죠. 재윤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솔직히 무서워요. 실수하면 모든 게 제 잘못이 되잖아요. 재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4살 아이의 솔직한 감정이었어요. 마이클이 재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실패해도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6시간 동안 못한 일을 네가 여기까지 해낸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마이클의 진심 어린 위로가 재윤의 마음에 따뜻함을 불어넣었어요. 재윤이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해볼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요. 재윤의 목소리에 다시 의지가 담겼어요. 바로 그때 재윤의 화면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커서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누가 제 시스템에 침입하고 있어요. 재윤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실시간으로 방해를 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포기해라. 넌 이길 수 없어. 익명의 해커가 직접 도전장을 내민 거죠. 재윤의 혈관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어요. 재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투지가 타올랐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재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번개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커서가 화면에서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재윤의 것, 다른 하나는 익명 해커의 것이었죠. 마치 바둑을 두는 것처럼 서로의 수를 맞고 공격했습니다. 데이비드, 로버트, 제니퍼가 이런 광경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실시간 해킹 대결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런 걸 실제로 보다니. 데이비드가 넋을 잃고 중얼거렸어요. 익명 해커는 정말 실력자였어요. 재윤이 뚫으려는 곳을 미리 예측해서 막고 있었거든요. 마치 재윤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았죠. 하지만 재윤도 쉽게 당하지 않았어요. 상대가 예상하지 못할 경로로 우회하며 공격했습니다. 7년간 독학으로 쌓은 모든 지식을 동원했어요. 벽시계의 초침이 무자비하게 돌아갔습니다. 2시간 35분, 34분, 33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재윤과 익명 해커의 대결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양자키 시스템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보안 레이어까지 남은 시간도 얼마 없었죠.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재윤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어요.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재윤이 익명 해커와의 대결 중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스템의 깊은 곳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사용하며 한쪽에서는 실시간 공방을 벌이고 다른 쪽에서는 조용히 진실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재윤의 집중력이 극한에 달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 뭔가 있어요. 재윤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로그 파일을 발견했거든요. 일반적인 관리자도 찾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이 파일, 암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암호화 방식이 이상해요. 재윤의 눈이 번뜩였어요. 데이비드 박사가 재윤의 화면을 보고 입을 벌렸어요. 어떻게 그런 깊은 곳까지 들어갔지? 나도 모르는 경로인데. 20년 경력의 암호학자도 모르는 시스템 구조를 14살 아이가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재윤이 독특한 방법으로 암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브루트 포스가 아니라 패턴 분석을 통한 접근이었어요. 이 암호, 누군가 급하게 만든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재윤의 손가락이 리듬감 있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암호가 해제되자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어요. 지난 한 달간의 상세한 침입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한 번이 아니었어요. 한 달 동안 계속 누군가 시스템에 들어왔었어요. 재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인 공격이었거든요. 마이클이 화면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한 달 동안? 그럼 우리가 상장 준비하는 걸 다 지켜봤다는 얘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몰래 감시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재윤이 더 자세히 분석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접근 기록들 모두 내부 네트워크에서 온 거예요. 외부 해커가 아니라 회사 안에서 한 거예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재윤의 분석이 계속되자 더욱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직원 아이디도 남아있어요. 27749. 이 번호 누구 거예요? 재윤이 마이클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마이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마이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우리 CTO 데이빗 리의 아이디야. 하지만 그럴 리가. 마이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거든요. 재윤이 더 깊이 파고들자 또 다른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어요. 여기 외부 통신 기록이 있어요.
사이버테크 솔루션스라는 회사로 데이터를 전송했네요. 제니퍼가 그 회사 이름을 듣고 소리쳤습니다. 사이버테크? 그건 우리 최대 경쟁사잖아요. 로버트가 전직 NSA 요원다운 분석을 했어요.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야. 완전한 산업 스파이 작전이었어. 상장을 막기 위한 장기간 계획이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전문가로서의 인정이 담겨 있었어요. 재윤이 계속 분석하자 더욱 정교한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상장 발표 전날에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백업 시스템도 같이 공격할 예정이었네요. 재윤의 분석 능력에 모든 사람이 감탄했어요. 재윤이 더 조사하자 배신의 이유도 밝혀졌어요. 데이빗 리, 3개월 전에 개인적으로 큰 빚을 진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테크에서 거액을 받은 흔적도 있고요. 마이클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믿었던 동료의 배신이었거든요. 현숙이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히 컴퓨터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진짜 전문가였던 거죠. 우리 재윤이가 이런 일까지 할 수 있구나. 현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데이비드가 처음으로 재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재윤아. 내가 너를 완전히 잘못 봤어. 이런 분석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도 하기 어려운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제니퍼도 안경을 벗고 재윤을 바라봤어요. 포렌식 분석, 패턴 인식, 데이터 마이닝. 이 모든 걸 동시에 하다니. 이건 정말 천재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로버트가 팔짱을 끼고 재윤을 다시 봤어요. NSA에서도 이 정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는 손에 꼽아. 네가 14살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전직 요원의 인정이었어요. 재윤이 실시간으로 자신을 방해하고 있는 해커의 정체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와 대결하고 있는 이 해커, 데이빗 리가 고용한 전문 해커예요. 동유럽 출신으로 보이네요. 재윤의 분석이 실시간으로 이어졌어요. 마이클이 주먹을 탁자에 내려쳤어요. 데이빗 리, 10년간 함께 일한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했지만 동시에 재윤에 대한 감사함도 커졌어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한 금고 문제가 아니라 기업 간 스파이전이었던 거죠. 이제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알겠어요. 재윤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대의 정체를 알았으니 이제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어요. 재윤이 새로운 코딩 환경을 열며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재윤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었어요. 의심과 무시 대신 신뢰와 경외감이 가득했죠. 재윤아, 네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마이클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재윤이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알았으니 이길 방법도 보여요. 재윤의 눈에 새로운 결의가 타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어요. 2시간 8분. 진실을 알았지만 아직 금고는 열리지 않았거든요. 재윤이 마지막 준비를 하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재윤이 키보드에 손을 올리는 순간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게임을 시작하자, 꼬마야. 동유럽 프로 해커의 도전이었어요. 재윤의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모든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준비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을 억누르며 재윤은 진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두 개의 커서가 화면에서 번개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재윤의 코드와 해커의 코드가 실시간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명의 검객이 칼끝으로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한 줄의 코드가 공격이 되고 다른 한 줄이 방어가 되는 치열한 공방전이었죠. 데이비드 박사가 화면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저건 실시간 해킹 대결이야. 이론으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보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학자로서의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0년간 연구한 암호학이 눈앞에서 실전으로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상대방은 정말 실력자였어요. 재윤이 시도하는 모든 경로를 미리 예측해서 막고 있었거든요. 마치 재윤의 다음 수를 읽는 것 같았죠. 이 아이,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어. 해커가 채팅창에 메시지를 남겼어요. 재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재윤은 쉽게 당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공격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정면 돌파 대신 우회 경로를 택한 거죠. 제가 예측 가능하다고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재윤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어요. 제니퍼가 양자 컴퓨팅 전문가다운 분석을 했어요. 재윤이 양자 얽힘 원리를 해킹에 적용하고 있어요. 여러 경로를 동시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가득했어요. 이론을 실전에 응용하는 재윤의 능력이 놀라웠거든요. 프로 해커가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뭐야, 이 패턴은? 채팅창에 나타난 메시지였어요. 재윤의 예상치 못한 접근법에 당황한 거죠. 하지만 곧 더 강력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때 금고에서 새로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더욱 급박하고 위험한 소리였죠. 시간 잠금 시스템이 활성화됐어요. 로버트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새로운 카운트다운이 나타났어요. 최종 시간 잠금까지 1시간 47분. 제니퍼가 화면을 보며 외쳤어요. 시간이 더욱 빨라진 거죠. 이제 정말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실패하면 영원히 열 수 없어. 마이클이 벽에 기대서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10년간의 모든 것이 이 1시간 47분에 달려 있었거든요. 제발, 제발 성공해줘. 마이클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현숙이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있었어요. 재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는 네가 안전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해낼 거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프로 해커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디도스 공격과 백도어 생성을 동시에 시도한 거죠. 이제 끝이다, 꼬마야. 화면에 악의적인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재윤은 오히려 웃었어요. 상대의 공격을 기회로 만들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디도스 공격이요? 고마워요. 그걸 역이용하겠어요. 재윤의 손가락이 더욱 빨라졌어요. 재윤이 해커의 디도스 공격 패킷을 가로채서 자신의 인증 신호로 변환했어요. 말 그대로 적의 무기를 빼앗아 쓰는 거였죠. 불가능해. 어떻게 그런 일이. 해커가 당황하며 채팅창에 메시지를 남겼어요. 로버트가 넋을 잃고 재윤을 바라봤어요. 저런 기법은 NSA에서도 극소수만 할 수 있어. 저 아이가 정말 전직 요원도 인정하는 수준이었어요. 재윤의 기발한 공격이 성공했어요. 양자키의 첫 번째 레이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됐어요. 양자 암호화의 외곽 방어선을 뚫었어요. 재윤이 흥분하며 소리쳤어요. 프로 해커가 모든 걸 걸고 마지막 공격을 시도했어요.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려는 바이러스를 풀어놓은 거죠. 그럼 아무도 이길 수 없어. 파괴적인 마지막 카드였어요. 재윤이 세 개의 창을 동시에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바이러스 차단,
양자키 해독, 그리고 해커 추적을 동시에 하는 거였습니다. 집중해. 재윤의 이마에 땀이 흘렀어요. 1시간 23분, 22분, 21분. 시간이 무자비하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어. 데이비드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재윤에게 영감이 떠올랐어요. 해커의 바이러스를 오히려 양자키 해독에 활용하는 아이디어였죠. 바이러스가 시스템을 공격하는 패턴.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재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재윤이 바이러스의 공격 패턴을 분석해서 양자키의 취약점을 찾아냈어요. 적의 공격을 완전히 역이용한 거였죠. 이건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야. 제니퍼가 중얼거렸어요. 프로 해커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겼어요. 네가 이겼다. 인정한다. 그리고 연결이 끊어졌어요. 완전한 항복이었습니다. 금고의 두 번째 LED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양자키 시스템이 완전히 해제된 거죠. 해냈어요. 양자 암호화를 완전히 뚫었어요. 재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시간 잠금 시스템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재윤이 마지막 힘을 내며 세 번째 시스템에 도전했어요. 시간은 1시간 4분. 재윤의 마지막 도전이 시작됐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운명을 가를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윤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 보안 시스템인 시간 잠금 앞에 섰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떨림을 가라앉히며 재윤은 마지막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시계는 무자비하게 1시간 4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화면에 나타난 시간 잠금 시스템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수천 개의 시간 코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건 시간 기반 다중 암호화예요. 각 코드가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어요. 재윤이 분석하며 말했어요.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죠. 데이비드 박사가 화면을 보고 완전히 압도됐어요. 20년간 이론으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시스템이야. 실제 구현을 보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어요. 재윤의 능력을 완전히 인정한 거죠. 재윤이 갑자기 무릎을 쳤어요.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이었죠. 시간 코드가 변하는 패턴. 이건 제가 아까 발견한 해커의 백도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재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해커가 만든 백도어를 역으로 이용하면 시간 잠금을 우회할 수 있어요. 재윤이 흥분하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적이 만든 함정을 오히려 열쇠로 사용하는 기발한 아이디어였죠. 제니퍼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역발상에 극치네요. 공격 경로를 방어가 아닌 해결책으로 바꾸다니. 양자 컴퓨팅 전문가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창의성이었어요. 재윤의 손가락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해커가 남긴 흔적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시간 잠금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재윤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로버트가 팔짱을 풀고 재윤을 진지하게 바라봤어요. NSA 최고 애널리스트도 이 정도는 못해. 너는 정말 천재야. 전직 요원의 최고 찬사였어요. 47분, 46분, 45분. 시간이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성공해줘. 마이클이 주먹을 꽉 쥐며 기도했어요. 됐어요. 재윤이 외쳤습니다. 화면에서 시간 잠금 코드들이 하나씩 무력화되기 시작했어요. 백도어 경로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이제 시간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요. 재윤이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0년간의 꿈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거든요. 깜깜했던 금고에서 부드러운 청색 불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들려온 건 천사의 목소리 같은 기계음이었습니다. 접근 허가. 금고 시스템 해제 완료. 사무실이 순간 폭발했어요. 데이비드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올랐고 제니퍼는 손뼉을 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로버트도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죠. 해냈다. 정말 해냈어. 마이클이 무릎을 꿇고 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10년간의 압박과 긴장이 한순간에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재윤아.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우리 재윤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재윤은 모든 환호 속에서도 겸손했어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도움을 주셨잖아요. 14살 아이답지 않은 성숙함이었죠. 데이비드가 재윤 앞에 서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재윤아,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를 무시했던 것. 평생 후회할 거야.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제니퍼도 재윤에게 다가왔어요. 네가 보여준 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예술이었어.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녀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재윤이 추가 작업을 하며 말했어요. 해커의 완전한 신원도 추적했어요. 데이빗 리와 함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증거도 확보했고요. 완벽한 마무리였어요. 마이클이 휴대폰으로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나스닥 상장 발표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10년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마이클이 재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100억? 농담이 아니었어. 정말 줄게. 네가 우리 회사를 구했어. 진심 어린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재윤의 대답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돈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대신 다른 부탁이 있어요. 이런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사람들을 돕는 일 말이에요. 재윤의 눈에는 순수한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더 이상 힘든 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이클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회사의 최고 보안 책임자가 되어줄래? 물론 나이를 고려해서 특별한 조건으로 말이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새벽의 첫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재윤과 현숙, 그리고 테크노바 인더스트리 모두에게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밤이었어요. 새벽 6시 30분, 테크노바 인더스트리 로비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FBI 요원들이었어요. 재윤이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된 거죠. 마이클이 직접 1층으로 내려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요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오전 7시 데이빗 리가 평소처럼 출근하다가 회사 주차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당신은 산업 스파이 및 컴퓨터 해킹 혐의로 체포됩니다. FBI 요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죠. 재윤이 FBI 요원들에게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했어요. 로그 파일, 통신 기록, 금융 거래 내역까지 완벽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기소에 충분합니다. 수석 요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14살 아이가 수집한 증거치고는 너무나 전문적이었거든요. 오전 10시 동유럽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터폴과의 공조 수사로 프로 해커도 체포됐다는 연락이었어요. 루마니아 부쿠레스트에서 검거됐습니다. 재윤군이 추적한 IP 주소가 결정적이었어요.
FBI 요원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경쟁사인 사이버테크 솔루션스도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산업 스파이를 고용한 혐의로 회사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됐어요. 완전히 끝났네. 회사 자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 제니퍼가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오후부터 언론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4세 천재 해커, 산업 스파이 일당 검거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뉴스를 장식했어요. 테크노바 구한 소년 천재, 실리콘밸리를 구원한 한국계 소년. 재윤과 현숙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어요. 재윤이 간단한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혼자 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14살답지 않은 성숙함에 기자들도 감탄했죠. 오후 3시 뉴욕 나스닥에서 테크노바 인더스트리의 상장 종이 울렸습니다. 주가는 예상보다 50% 높게 출발했어요. 투자자들이 재윤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기업 가치가 하루 만에 100억 달러를 넘었어. 마이클이 전화로 들려온 소식에 환호했어요. 마이클이 재윤과 현숙을 따로 불러 진지한 제안을 했어요. 재윤아, 정말로 우리 회사의 최고 보안 책임자가 되어줄래? 물론 학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건으로 말이야. 재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조건이 있어요. 재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제가 번 돈의 일부를 사이버 보안 교육에 쓰고 싶어요. 저처럼 재능이 있지만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마이클이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숙은 더 이상 새벽 청소 일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재윤이 받은 보상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거든요. 정말 꿈 같아. 우리 재윤이가 이런 일을 해낼 줄이야. 현숙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어요. 한 달 후 재윤과 현숙은 실리콘밸리의 좋은 동네로 이사했어요. 재윤만을 위한 컴퓨터룸도 따로 있었죠. 최신 장비들이 가득한 방에서 재윤은 행복해했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어. 데이비드, 제니퍼, 로버트는 재윤의 멘토가 되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네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가 가르쳐 줄게. 데이비드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재윤의 첫 번째 공식 프로젝트는 소규모 회사들을 위한 보안 시스템 개발이었어요. 큰 회사들만 누릴 수 있었던 고급 보안을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일이었죠. 보안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여야 해요. 재윤의 철학이었어요. 6개월 후 재윤은 자신의 이름을 건 사이버 보안 교육재단을 설립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제공하는 재단이었죠. 모든 아이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해요. 학교에서도 재윤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많은 아이들이 재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재윤아, 나도 컴퓨터 배우고 싶어. 친구들의 관심이 재윤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현숙도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의 부모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죠.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현숙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1년이 지나자 재윤의 재단은 이미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중 일부는 이미 해킹 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했죠. 선생님 덕분에 제 꿈을 찾았어요. 제자들의 고마운 인사가 재윤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어요. 마이클은 재윤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줬어요. 사업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었죠. 성공보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되느냐야. 마이클의 가르침이었어요. 2년째가 되자 재윤은 더 큰 도전에 나섰어요. 국제 사이버 범죄 예방 프로젝트에 참여한 거죠. 전 세계 젊은 해커들과 함께 사이버 범죄를 막는 일이었어요.
기술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에 써야 해요. 재윤의 활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어요. UN 사이버 보안 자문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죠. 역사상 최연소 자문위원이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죠. 현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한국에서 어렵게 미국에 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뀐 순간이었어요. 테크노바 인더스트리도 재윤 덕분에 세계 최고의 보안 회사로 성장했어요. 재윤이 개발한 보안 시스템은 업계 표준이 되었죠. 재윤은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재능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나눠야 진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재윤의 인생 철학이었어요. 지금도 재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을 결합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술도 역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창문 너머로 실리콘밸리의 석양이 보입니다. 재윤과 현숙, 그리고 테크노바 인더스트리 모두에게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열린 순간이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재윤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